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블로그는 다 나를 중심으로 출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 그리고 내 경력, 내 또 전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생활 바운더리에 항상 존재하는 거. 네. 그것에서 출발하셔야지 쓸거리가 있고, 그리고,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무조건 저는 나다움이 차별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70억 인구 중에서 나는 딱 한 명이잖아요. 쌍둥이라고 해도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게 저는 only one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관심사가 뭔지 일단 나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맨날 하는 게 나는 익숙해서 모르거든요.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별게 아닌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매일 요리를 하면 저는 그게 제 일상이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솔직히 백종원 셰프도 아니고 내가 뭐 요리를 엄청 잘하지도 않는데 이게 뭐 이야기가 돼? 라고 해서 되게 다 스킵해버려요. 근데 결국 스킵하는 거에 보물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주변 관찰.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뭐지? 요리면 요리, 뭐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재테크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재테크? 이런 식으로 주제 선정이 일단 제일 처음이고, 주제 선정은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얼마 간격으로 내가 글을 쓸까인데, 저는 초반에는 글이 한 30개 정도 쌀 때까지는 매일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현업이 있다, 직장을 다닌다, 뭐 심지어 뭐 야근을 많이 한다 이러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거는 팩트라서 그럴 때는 메모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글감들을 좀 이렇게 적음을 좀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 글감 중에 내가 이게 좀 직관적으로 끌린다 라고 하는 걸로 하나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편 되고 한 달이면 4편이거든요. 네. 한 달에 4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네이버에서도 추구하는 것들이 글 하나를 써도 좀 정성스럽고 전문적이면서 한 가지 주제, 그리고 꾸준히라는 게 일정 간격,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못 쓰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뜻이 있다면, 그리고 현업이나 만약에 전공이 있으시다면 더 유리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현업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역으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혼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좀 체크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에게 일단 최소값으로 너무 의미 있는 행동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컨텐츠가 발견되고 나갈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예. 진짜 이게 하나의 그 무형 자산, 종자 콘텐츠를 진짜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될까 뭐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나를 발견해보자, 조금씩 완성해보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자산이 돼서 무형 자산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값어치가 더 커지는 거고. 네, 실제로 글로벌 리더들도 뭐 필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슈독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거의 그 책을 출간했을 때가 68세였으니까 이제 7순을 앞두기 직전이었는데, 그 책 쓰고 이제 나이키에 대한 네임밸류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커졌어요. 네네. 그 책을 통해서. 네네. 왜냐하면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육상 선수로 시작해서 막 일본에 가서 신발도 막 띄고 그런 너무 힘든 세월도 있었고, 막 너무 손발이 얼 것 같은 그런 창고에서 막 포장도 하고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런 세월을 그냥 자기가 누가 대필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정말 정직하고 내가 이런 세월을 거쳐서 나이키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 그분이 만약에 글을 안 썼다면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셨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냥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 삶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책이라는 게 두꺼운 명함이 되는 건데,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명함이거든요. 내 포트폴리오고 얘가 걸어다니면서 나를 알려주고,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득이 또 하나 있다면, 제가 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그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제 블로그에서 어떤 걸 썼나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어느 그런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제 글의 샘플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책 써볼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제가 그런 글을 안 써요. 이렇게 뭔가 대화가 더 급진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해야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이야기가 급진전될 수 있고, 그건 저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생리고 영상이냐 사진이냐 글이냐 인 건데, 저는 글이었지만 지금 컨텐츠라는 이 시장,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무한한 기회의 장이 저는 아주 기본적인 본질에는 지금 이 메커니즘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블로그를 했고 다른 경험은 별로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블로그가 정말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눈으로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뛰어난 외모라든지 너무 으리으리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금손이어가지고 되게 예쁜 걸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좀 눈에 보이는 재주나 외모 같은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블로그는 그런 게 없어도 할 수 있어서 내 생각 그리고 내 일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순간 좀 마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네. 그러면요, 네. 작가님. 네.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블로그.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거의 8년 동안 네. 이렇게 지속을 해오셨는데, 네. 혹시 샘플 네네네. 예제글을 하나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육아 글을 갖다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좀 망설여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에 이제 네이버 맘키즈라는 판에서 상반기 이제 조회수죠. 조회수 1위를 한 글이 있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글이 조회수를 1위를 했을까? 1위요? 네네. 와, 그때 이제 않네. 2017년 상반기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맘키즈 이제 자문단을 초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뽑혀가지고 네이버 본사에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와. 그 네이버 직원분께서 피칭을 하는데 2017년 상반기 1위는 미세스 찌님이 극한육아의 이 글입니다라고 1위로 딱 저를 찝어주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좀 훈장 같은 글이나 내용을 보시면 아마 좀 이 글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 썸네일은 제가 블로그를 하는 분한테 뭐 블로그뿐 아니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조회수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제목과 썸네일에서 뭐 90% 이상 사실은 결판이 난다고 봐야 돼요. 유튜브나 블로그 모두 마찬가지지만 컨텐츠가 제목이랑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보편적인 지식이 됐는데 지금 여기 썸네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사람이 똑같이 있는 이 썸네일이 그때 당시 이제 독자님들 반응을 보면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썸네일만으로 이미 내 생활을 누가 여기다 올려놨네라고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초보 육아하는 분들은 사실 패션 이런 게 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체형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좀 이렇게 커지고 좀 비만해진 그런 내 모습에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출산과 육아 지나고 나서 23kg 정도 쪘었으니까 진짜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체중이 부니까 건강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많이 아프기도 아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패션 제안을 할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 자신을 봤어요. 관찰해봤더니 정말 매일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놀이터를 가든 뭐 마트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길거리를 걸어 다니든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제 자신을 일단 관찰을 해보고, 제 패션을 봤더니 항상 줄무늬 티셔츠에 항상 펑퍼짐한 까만 바지를 입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이 패션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어디 가서도 줄무늬 티셔츠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션의 패자도 모르지만 이 패션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제 패션에다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똑같이 하고 있는 썸네일을 붙이고,
그 사진이 네이버 메인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좀 예쁜 사진들 사이로 굉장히 희한한 썸네일이 하나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를 재현을 해보면. 그래서 클릭이 그 상반기 1위 거의 그때 당시에 30만이 넘었으니까 상반기 1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제목과 썸네일과 내용은 결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소위 요즘에 낚시라고 하잖아요. 어그로. 네, 어그로. 어그로라고 하는데 제목과 썸네일과 내용이 아무 상관이 없으면 보는 분들도 일단 맥이 빠지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도 잘 안 돼요. 네이버 AI가 그런 걸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와서도 제가 매일 데일리로 똑같이 입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푼 거예요. 내용상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어설프지만 나름 괜찮은 극한 육아의 살찐 엄마 패션 제안. 이 이미지도 제가 포토샵을 잘하진 못하지만 이런 이미지 소제목 같은 것도 제가 그냥 포토샵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푼 거죠. 어떤 패셔니스타나 패션 전문가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냥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입고 산다. 애엄마에 만든 패션. 지금 보니까 진짜. 괜찮은데요?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이 패션을 너무 사랑했고,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사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살 수 있는 옷은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는 분들한테 그냥 저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옆집 언니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네. 공감 많이 하셨겠다. 네. 왜냐하면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글을 쓰는 분이 많았으면 사실은 묻혔겠죠. 근데 정말 너무 별것 아닌 그냥 일상 얘기인데 대부분 다 하시는 말이 내 이야기를 증명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줄 알았다. 그리고 이때 정말 재밌었던 현상이 뭐냐면 제 이 글을 본 많은 팬분들이 이 착장을 그대로 다 사셨대요. 줄무늬 티셔츠와 저는 다시마 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 패션으로 사니까 너무 편하고 특별히 꾸밀 필요도 없고 너무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아요면 사실 논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스트라이프 패션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하면은 유명한 세인트 제임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조사를 좀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당연히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는 나도 외출 패션도 난 단벌이다. 그렇게 해서 저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두 권의 책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는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첵스천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저의 사고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고. 사실 이것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제가 두고 들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뭔가 투머치하고 약간 거품이 생긴 것 같을 때 이 책을 저는 다시 읽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냥 단순히 저 웃기죠? 저 이렇게 그냥 살아요가 아니라 저 나름대로 제 철학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는 사실 지금 너무 생산성만 지금 증대돼 있고 막 되게 물건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을 보면 항상 미니멀을 추구했다가 또 다시 과잉이 됐다가 또 다 버리고 미니멀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미니멀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책에서 좀 추가했던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거버거 같은 이제 글로벌 리더들, 그분들을 보면은 단벌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이게 그냥 우연인가? 왜 저분들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지?
그랬는데 그분들 어떤 책에 보니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다룬 책이었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냥 매일 똑같은 옷 입고 가는 게 편하다. 그리고 마크 저거버그 같은 경우에도 농에 다 똑같은 검정 티셔츠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더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도 일단 심플하게 산다를 통해서 삶이 좀 심플해야지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그때 당시엔 전 육아였죠.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매일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거는 좀 되게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분들의 철학 나도 정말 동감해. 그래, 나는 스티브 잡스는 아니지만 단벌로 가자. 그래서 저는 미혼 때는 아이 쇼핑이 정말 저의 취미이자 특기였고 정말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새 옷을 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완전히 단벌로 갖고, 사실 오늘 입고 온 옷도 거의 인터뷰나 강의 때 제가 항상 단벌로 입는 옷이에요. 이게 흑백 2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3개씩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옷이요? 네. 여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시나요? 남자분들은 좀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은 어떤지 사실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른 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너무 바빠서. 제가 이제 아이를 둘을 저는 전업으로 지금 다 키우고 있고, 지금도 아이 유치원에 간 시간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 고르는 시간, 어차피 내가 정말 그 패션의 완성은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저는 아웃풋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그래, 단벌로 가자. 그래, 이 옷이 제일 무난해. 그럼 그거 똑같이. 그래서 그런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였어요. 라고 글을 썼죠.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안 하면 사실 사람들이 제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본인의 패션 철학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었고, 그리고 정말 시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정말 생각해 보게 됐던 글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너무너무너무 사소한 저의 일상 글이었지만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읽히는 현상, 그리고 그분들도 댓글 반응을 보면서 서로 같이 뿌듯했던 그런 글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글을 좀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좀 어떤 글을 쓰실 때는 단순히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면 그거는 진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일반 경험을 갖다 무시하면 그냥 탁상공론이에요. 그냥 책에 있는 이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경험과 적절한 이론이 결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 일상에 어떤 내가 좀 글이 부족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가진 자산을 계속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책이 있나? 자료가 있나? 이제 자료 찾아보기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글이 부족하고 글이 안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자료 조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쓰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게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책도 읽고 뉴스도 읽고 이런 거를 조금 읽을 필요도 있겠고. 네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연결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작가님께서 쓰신 블로그를 딱 보니까 네. 이게 되게 파워풀했던 게,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일상에서의 삶과 네. 그 책 그리고 지식 네. 그런 게 근거로 탄탄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나열이나 네. 그냥 좀 이렇게 피상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상의 단순한 네. 공유가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한층 들어가서 어떠한 근거를 1, 2, 3로 달 수만 있으면 네네네. 이렇게 좀 풍성한 글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네. 미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책 수천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제 인생을 거의 다 바꿨고, 그리고 글 잘 쓰는 분은 이 세상에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글쓰기라고 해서 관련된 책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 글쓰기의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글은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은 행동이에요. 글쓰기 방법론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글을 하나 쓰는 게 가장 좋은 수업이세요. 그래서 저도
제 책을 내고 나서 그냥 이 책 보고 따라하세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걸 좀 실천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워크북도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블로그 글쓰기 워크북? 아,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네. 40종 분량인데 뭐 판매하거나 공개되는 건 아니고 왜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요즘에 전자책 같은 걸로 많이 아, 네네네. 그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좀 시적인 내용. 왜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 AI나 이 검색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책으로 그냥 이걸 인쇄해버리면 계속 시성을 바뀌는 걸 제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 보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바뀌고 나서 제 지식이 죽은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 보완이 가능한 워크북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좀 실천적인 내용으로 그냥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써보실 수 있게 좀 저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진짜 나는 매일 블로그로 출근한다 이 책은 정말 이 책만 봐도 도움이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만 그냥 따라하셔도 저는 거의 한 80% 이상 글쓰기 구색이 굉장히 갖춰져 있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 지금 1월에 출간했는데 이 책 보고 따라해서 하루에 방문자 8명밖에 안 됐는데 저 200명 넘게 들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분은 주제도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네. 네네. 나는 매일 블로그로 출근한다. 네. 네. 진짜 글쓰기, 나를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네. 꼭 한번 이 책을 읽고 실천으로, 책 실천. 네. 이 책부터 시작해보면 되게 좋겠네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시중에 또 좋은 유익한 책들 많이 있으니까 제 방법의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경험을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8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꽉 채워서 했기 때문에 네. 저 자신을 이 좀 살아있는 증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말하는 게 제일 강력한 거죠. 네, 그럼요. 근데 해보지 않고도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글이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다 여쭤보면 한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일하신 분인데도 저보다 더 잘하는 분 계신데요. 제가 뭐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인생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들은 내일의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지금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지가 않아요. 네, 저는 게으른 아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게으른 아기를 본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아기들은 기어다니는 것도 완전 그때 진심이고 그때에 집중하고요. 젖 먹는 거, 좀 귀찮아. 오늘 젖은 내일로 미루자. 이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빨아서 먹고, 최선을 다해 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압축해서 고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걱정할 시간에 그냥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보면서 태어난 대로만 살아도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블로그든 뭐든 이 인생 자체가 내일 걱정할 거 뭘 걱정해. 오늘 하나 해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못됐더라도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불법적이거나 뭔가 사회에 뭐 도덕이나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 글을 뭔가 사회에 뭔가 논란을 만드는 글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 단 하나의 자본만 있으시면 돼요. 시간. 예. 블로그가 무자본이라고 하지만 저는 완전 100% 무자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여기에 투자하셔서 시간을 통해서 내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 오늘 내 인생을 망쳐버릴래. 시간을 낭비해. 이런 분은 정말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뭔가에 투자해서 정말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내가 진짜 재테크를 해서 막 1년에 정말 내가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아보겠어. 이런 식으로 내 시간을 뭔가 더 나아지는 삶에 투자를 하면서 그걸 기록을 한다면 나중에 정말 잘 됐을 때 이게 다 진짜잖아요. 기록을 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진정성이 생기고 무형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성공은 덤이죠. 그리고 만약에 잘 되지 않더라도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그때 뭐가 잘못됐길래 잘 안 된 거지? 반성하시면서 다시 또 재도약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은 기니까요. 또 재도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아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러면 저는 그분은 기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살 빠지고 내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잠재력이에요, 진짜.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을수록 내가 잠재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록적 가치에다가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지금 잘 안 풀려요.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져 볼래요.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서 나아가는 걸 기록을 하시면 3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실패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뭘 뽑아내려고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단기간에 되는 건 없어요. 내가 3개월 안에 10kg를 빼겠다? 그러면 진짜 요요가 와요. 네, 너무 단기간에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오스트리아였을 거예요. 뭐 어떤 실험을 했는데 같은 악기를 가르쳤는데 왜 어떤 학생은 아웃풋이 나오고 어떤 학생은 아웃풋이 더딜까? 지능인가? 뭐 DNA인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 악기를 얼마나 오래 하겠냐고 마음을 먹었느냐에 달려 있었대요. 결론은. 저는 이거 평생 할 건데요? 라고 한 친구가 훨씬 아웃풋이 빨리 나왔대요. 오히려 역으로. 그런데 제가 단기간에 진짜 정말 엄청난 연주자가 될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이 쌓이고 힘들고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블로그 난 평생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 오늘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또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론보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거. 우리 삶은 살아있잖아요. 저는 한때 이제 블로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때는 거의 하루 4-5시간을 진짜 엉덩이를 붙이고 글만 쓴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필과 블로그 생활이 같이 겹치면 진짜 거의 책상에 앉아있는 삶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건강도 굉장히 악화되고 네, 코로나 2년 동안 또 블로그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드러지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블로그가 중요하고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막 책상에 앉아서 이것과 씨름해야지 보다는 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야기. 우리는 다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를 경험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는 글이 저는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 다녀와서 하시는 이야기. 내가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2번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건 없고 제가 진짜 블로그를 하다가 되게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제가 너무 잘하려고 할 때예요.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막 팔로워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 혼자 그냥 주눅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해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좀 너무 내가 주눅 드는 기분이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 계속 상대평가하게 되거든요. 보지 마시고 그럴 때 오늘 내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봐야지 어딜 가봐야지 뭘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중심으로 나를 좀 관찰하고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네네. 이거는 정말 제가 블로그 8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바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두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 가치 있는 삶에 누구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고 상대평가하면서 평가절하 할 수도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이 책
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컨텐츠나 플랫폼들이 좀 도움 되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나를 발견하고 만드는 공간으로서 블로그를 택하고 글쓰기를 꼭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론보다는 경험을 위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해나가면, 꾸준히 해나가면 되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매일 블로그로 출근한다의 저자이신 한혜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